그런 컨셉으로 완전 추가적인 스토리가 하나 추가됐는데 진짜 이 친구들 이야기가 정말 존나 하나도 안 궁금하고 제발 좀 안 나왔으면 바라면서 봤습니다. 물론 시즌3에서 개쩔게 풀어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장안의 화제였던 오징어 게임 2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당연히 모든 편을 전부 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다. 그리고 공유라는 배우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지만 정말 존재감이 뛰어난 배우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과 좀 다소 아쉬웠던 점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평이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봐주시면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신명나게 까기 전에 좋았던 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오징어 게임의 본질이죠. 살인 게임. 우리가 어렸을 적 하던 추억의 놀이를 다 큰 어른들이 피칠 가보라고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어떤 원초적인 재미가 있죠. 성공하면 생존, 실패하면 죽음. 근데 그 죽음이 넷플릭스 버프 제대로 받아가지고 아주 처참하고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는 게 저는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2편 역시 그 게임에 대한 재미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2라운드로 나왔던 5인 육각 달리기 미션은 진짜 1편까지 통틀어서 오징어 게임에서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미쳤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5명이 한 개 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발을 묶습니다. 이건 이제 어렸을 적 운동회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2인 삼각 달리기를 5명이서 하는 겁니다. 5인 육각. 근데 그냥 운동장만 돌면은 개노잼이겠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미니게임을 배치합니다. 5명이 각각 한 명씩 한 개의 미니게임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장 한 바퀴를 5인 육각으로 달리면서 중간중간 마주하는 5개의 미니게임을 전부 클리어하고 5분 안에 들어오면은 성공, 시간 초과하면 실패. 간단하죠. 미니게임은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5개입니다. 1편에서 나온 달고나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잖아요. 약간 종합 세트로 준비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재밌었던 건 주인공 팀보다 전재준 팀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전재준 팀은 전재준, 그리고 연약한 소녀 1명, 그리고 이제 편의상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양동근하고 양동근 엄마, 마지막으로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은 무당, 뭐 천지신명이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5명이 한 팀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전재준은 작중 트랜스젠더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착한 이미지로 나와요. 정말 여성스럽고 차분하면서 군인 출신이라 리더십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파이팅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막 할 수 있습니다 막 하면서 시작하면 이제 하나 둘 하면서 처음 이제 그 딱지치기로 가요. 딱지치기를 연약한 소녀가 맞습니다. 근데 존나 못해. 개답답합니다. 근데도 우리 전재준은 절대로 뭐라 하지 않고 팁을 줘요. 그 딱지를 뒤집어가지고 앞면으로 한번 후려쳐 볼래? 괜찮아, 할 수 있어. 침착하고 굉장히 착합니다. 이제 전재준 팁을 듣고 딱지를 뒤집어가지고 치니까 바로 넘어가요. 통과했죠. 아무튼 어찌저찌 이제 비석치기까지 통과하고 그 다음 공기놀이는 양동근 엄마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무당이 맡은 팽이 돌리기 차례입니다. 팽이 돌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줄이 안 감기는 거야. 전재준은 계속 괜찮으니까 침착하게 하라고 응원해줍니다. 실패하면 뒤지는데도 굉장히 차분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팽이가 안 감아지니까 그 무당이 뭔 짓을 하냐면 그냥 다 놔버린 다음에 천지신명이 우리를 버렸다 이지랄을 해버립니다. 전재준 많이 참았죠.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더글로리 빙의해가지고 그 변태교사 조 패던 바이브로 싹악션을 노빠꾸로 3대를 후려갈깁니다. 고작 3방 맞으니까 무당 쌍코피 바로 쏟고 전재준 개빡쳐가지고 팽이 이렇게 후려 찍으려는 모션 취하면서 만약 여기서 포기하면 당신은 천지신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손에 죽어 라고 하는데 그냥 영락없는 전재준이에요. 옆에서 박연진이 와가지고 말렸어도 안 이상합니다. 아무튼 무당은 거기서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알겠다 돌릴게 하면서 바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역사적으로 이 메가 아무튼 그렇게 그 다음 이제 전재준 제기차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거야. 5인 육각이잖아. 하나 둘 하면서 막 시간 없는데 존나 달려갑니다. 1초 남기고 골인을 해요. 골인 하니까 거기서 막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같이 기뻐해주고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좋아하는데 야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놀이가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는 놀이였나 싶었고, 전재준이랑 양동근이라는 배우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니까 시청하는 입장에서 겨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죽을 리가 없다라는 걸 알고 보는데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징어 게임의 본질인 그 게임에서 오는 원초적인 재미, 저는 그 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건 성기훈이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그건 이제 극초반부죠. 공유를 만나는 과정. 딱지남인 공유가 거기서 완전 광기 어린 빌런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공유가 보여줬던 하나 빼기 러시안 룰렛과 성기훈과 영혼의 러시안 룰렛 맞다이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최고였습니다. 그 딱지남과 성기훈의 대결도 이게 주인공 버프가 있으니까 승패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들의 연기와 그 작중 분위기가 정말 너무 뛰어나가지고 1화부터 몰입을 제대로 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좋았던 건 원에서는 없던 추가적인 룰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게임이 끝날 때마다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투표를 합니다. OX 투표를 해요. O를 누른 사람이 많으면 계속 하는 거고, X를 투표한 사람이 많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만약에 그만두면은 그때까지 쌓인 상금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N방에서 가져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는 X쪽과 계속하자는 O쪽이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기면서 대립이 생깁니다. 저는 거기서 오는 갈등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이병헌 배우가 참가자로 투입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의 영웅놀이가 진짜 통할지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지켜보겠다, 약간 뭐 이런 뉘앙스로 참가를 하는데, 저는 이 이병헌 배우가 게임에 참가하는 게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연기로는 할 말이 없는 배우죠.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가 좋았던 점이고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두 가지인데, 솔직히 그 두 개가 조금 크긴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얽혀있다. 1편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자체에 중점이 가 있고, 이제 중간중간 아주 잠깐씩 그 잠입한 형사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까지는 뭐 참 좋았는데, 2편에서는 그 게임 외적인 이야기가 1편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최 측을 잡으려는 세력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또 막 북한 나오면서 완전 새로운 스토리 하나가 추가되는데, 이 북한 추가되고 나온 스토리가 일단 진짜 좆도 안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최 측에 이제 세모랑 네모가 있잖아요. 세모가 완전히 쫄따구고 네모가 한 소대장에서 중대장쯤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그 네모랑 세모가 뭐 북한에서 넘어왔고 거기서 인연이 있었고 여기서 어떻게 다시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컨셉인데, 추가적으로 세모로 나오는 여자랑 게임에 참가한 남자가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남자는 모르고 있고 그 세모인 여자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컨셉으로 완전 추가적인 스토리가 하나 추가됐는데, 진짜 이 친구들 이야기가 정말 존나 하나도 안 궁금하고 제발 좀 안 나왔으면 바라면서 봤습니다. 물론 시즌3에서 개쩔게 풀어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일단 시즌2에서는 이 주최 측 안에서도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일단 북한 나오자마자 북한 존나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게임 안에서도 엄마와 아들, 임산부, 이거 주최 측을 막으려는 성기훈, 그리고 메인 빌런인 탑과 그 쫄따구들, 그리고 트젠 수술 받은 전재준, 해병대 출신인 강하늘, 코인 망하고 들어온 임시완, 그리고 이혼하고 들어온 성기훈 친구까지 그 게임 안에서도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외부에서 주최 측 막으려는 세력 있지, 또 그 주최 측 안에서도 세모 네모끼리 뭐 또 사연 있는 걸로 나오지, 북한 나오지, 이게 3파전으로 가버리니까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후반부 스포일러가 조금 강하게 들어갑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게임을 끝마치고 다음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투표를 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반반이 나온 거예요. 동점이 나오면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다음날 재투표를 합니다. 근데 성기훈은 이미 알고 있죠. 그동안 인맥 쌓아놨던 자기 편들 모아놓고 이거 분명히
찬성한 팀에서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다. 당연히 성기훈은 게임을 그만하자는 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팀에서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다 하니까 이병헌이 그러면 저놈들이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빵 치자.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의견을 내니까 성기훈이 안 된다.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는 건 그만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병헌이 그럼 뭐 어쩌자고 하니까 성기훈이 어느 정도 싸움이 진행되면 주최 측에서 우리를 말리러 올 거다. 그때까지 우리는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내 말에 동참하는 인원들은 한 명도 다치지 말고 무사히 숨어 있다가 진행 요원들이 말리러 오면 걔네들을 치자. 걔네들 무기를 빼앗고 주최 측까지 치고 올라가자 라는 정말 이게 실화인가? 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성기훈의 친구가 그러면은 우리 쪽이 너무 불리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대량으로 빠져버리면 우리 쪽 사람들 다 죽지 않겠냐? 걔네들은 어떡하냐? 라고 하니까 성기훈은 알지만 주최 측을 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다라는 정말 이 새끼 뭐지? 싶은 말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작중 이제 성기훈이랑 친구 그리고 이병헌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전까지 전혀 비중이 없던 나가고 싶은 쪽에 투표한 사람들 중에 꽤나 많은 인원들이 그 터무니없는 작전에 동참합니다. 아니 얘네들은 그래도 여태 몇 억 쌓였으니까 이거라도 들고 나가자. 나는 무서워서 더는 못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애들인데 갑자기 주최 측을 공격하자는 밑도 끝도 없는 의견에 동참을 한다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고 실제로 이제 찬성 측 인원들이 한밤중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상대로. 근데 그러니까 반대편 인원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걸 성기훈은 침대 밑에서 그냥 구경만 합니다. 물론 뭐 막 팝콘 까먹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지켜보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막 이렇게 막 지켜보기 힘들다는 표정을 짓지만 결국에는 그냥 구경만 한 거는 마찬가지죠. 이 새끼는 시즌 1 때부터 됐습니다. 아무튼 그 장면이 조금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예상대로 진행 요원들이 말리려고 들어오니까 성기훈이랑 그 일행들이 죽은 척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그 진행 요원들을 제압해버립니다. 갑자기 뭐 네이비실 UDT 빙의했습니다. 성기훈이야 거기서 이제 뭐 게임 다시 참가하기 전에 몇 년 동안 뭐 수련을 쌓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스페셜 포스 팀이 하나 결성이 돼버리고 주최 측이 있는 곳까지 일망타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추가 인원을 모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모병을 하면서 그 오징어 게임 대표 부금이 있죠. 그 부금이 일렉기타 버전으로 웅장하게 깔리면서 진짜 주최 측하고 한판 제대로 영혼의 맞다이 깔 준비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그 일본 소녀들 리액션 마냥 하는 반응이 솔직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짜 뜬금없는 전개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 장면 자체가 엄청 싫었던 건 아닌데 저는 설득력이 너무 부족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성기훈이 작중 제시한 의견은 굉장히 뜬금없고 터무니없는 의견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전까지 아무 비중도 없었고 무섭다고 집에 가고 싶은 쪽에 투표를 한 사람들이 갑자기 총을 뺏고 그 집행 요원들을 너무 쉽게 총으로 쏴 죽입니다. 아무리 그 성인 남자들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오는 우리나라라고 해도 그 실제 총격전을 정말 말이 안 돼요.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득력이 너무 부족했다고 봐요. 성기훈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쿠데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딱 그 장면이기 때문에 최종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후에 기회가 된다면 시즌2를 통째로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일단 시즌3가 기다려집니다. 정말로.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날지가 너무 궁금해요.